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BA5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BA5는 강력한 전파력과 면역에 대한 회피력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증상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공식 집계치의 최소한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부분이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물가 급등세 속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8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이 필요한 서명 숫자를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 $18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자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태권을 헌법에 규정한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계속해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들은 주 법률 개정을 통해 낙태권을 옹호하거나 더욱더 강력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낙태권 문제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BA5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BA5는 강력한 전파력과 면역에 대한 회피력을 바탕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가 증상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더욱더 강력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보다 최소한 7배 이상 더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차 부스터샷의 접종 범위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BA5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BA5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위생지침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 지난 기자수첩 시간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었죠. 이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이 공식 집계치는 실제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검사 공식 집계치의 약점 때문이었는데요. 이 코로나19 공식 집계치는 연구소로 보내진 샘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잡힙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가 검사 키트가 배포된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19 검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소 샘플들을 통해서 집계되는 통계가 사실 굉장히 축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상황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일단 전국에서 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이 실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 연구소는 이달 첫째 주에 실제 전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이 잔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하루 확진자 수는 74만 9천 명이 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이죠. 이 원격 의료업체 이메드의 최고과학 책임자 마이클 미나는 현재 공식 집계되는 확진자의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족용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이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져서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탓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공식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과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통계상으로 보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죠. 맞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 신규 확진자 수는 5개월여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총 검사 건수 가운데 양성 판정 비율은 최근 17.9%로 이 팬데믹 기간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이 양성 판정 비율이 이보다 높았던 때는 팬데믹 초기 21.1%와 오미크론 대유행 29.2%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일 기준 322명으로 2주 전보다 7% 낮아졌습니다. 지속해서 강조했지만 이 BA5는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변이 형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죠. 의학 연구기관인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상승하고 더 많은 입원 환자 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국의 척도라고 불리는 LA 카운티의 상황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죠. 네, 이 LA 카운티 코로나19 위험 단계가 높음으로 격상된 겁니다. 이는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0.5명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겁니다. 높음 단계가 2주 연속 유지되면 오는 2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주요 수치 증가세를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8,500명을 넘어서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 수는 1,2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퍼레오 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낮고 경미한 증상만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면서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로 BA5를 포함한 코로나19에 최근에 감염된 한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전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 하면 대서특필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지난 현재는 주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은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백신도 접종받고 감염이 되었던 사람들이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게 다시 쉽게 감염되는 겁니다. BA5가 재감염률이 높고 백신, 자연 면역을 회피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상이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감염되었을 때는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갔는데 이번에 감염됐을 때는 응급실행을 고려했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겁니다. 이들이 BA5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들의 경험을 일단 재감염과 면역을 회피한다고 나온 BA5 세부 요소들에 비춰봤을 때 BA5의 증상은 기존보다 더욱 심하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듯 BA5가 기존의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변종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 보건청에 따르면 BA5 변이는 기존 우세종인 BA2보다 전파 속도가 35.1%나 더 빠릅니다. BA2는 원조 오미크론인 BA1보다는 전파력이 30% 이상 강한데 BA5는 그보다 더 빠르게 번지는 것이죠. BA5 변이가 기존 오미크론보다 더 심한 증상을 동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일본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해서 세포 배양 실험에서 BA4와 BA5 변이가 BA2 변이보다 폐에서 더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BA5는 감염 시에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더 심한 인후통과 코막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각국 방역당국은 아직 BA5 변이의 증상과 중증도가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인후통과 발열, 코막힘, 기침, 근육통, 피로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명확한 중증화, 치명률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고령층,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워싱턴대 연구팀은 코로나19 재감염자의 사망 위험과 입원 위험이 처음 감염된 사람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건강한 젊은 층보다는 고위험군이 재감염되면 최초 감염보다 치명률, 입원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앞서 이 기자가 짚었습니다만 이러한 빠른 확산은 고령층과 또 기저질환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첫 등장 때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생소한 바이러스가 확산해서 확진과 입원,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었죠. 그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층이 바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이 고령층의 경우 면역력이 비교적 어린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요. 이 기저질환자 역시 기존의 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추가 여파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싶으면 오미크론 그리고 하위 변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점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치료제도 등장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임원과 사망자 수는 줄었고요. 이때부터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치가 낮아지니까 이 확진자가 나와도 경증으로 넘어간다는 심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위생지침까지 대부분 해제되면서 우려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사실 고령층보다 비교적 어린 연령층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 경증 또는 증상을 앓다가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감염돼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2차 부스터샷의 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차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4번째 접종을 뜻합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보건당국이 모든 성인을 위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방보건당국은 50살 이상 성인에게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한 상태인데 이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구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또 등장해서 각국 보건당국이 또 긴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인 하위 변이인 BA.2.75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BA.2.75는 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또 다른 하위 변이로 지난 6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전 변이와는 양태가 달라서 신화 속 반인 반수인 켄타우루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변이의 특징은 코로나19가 사람 세포에 침입할 때 결합하는 수용체의 이 결합 부위를 비롯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새로운 변이를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변이 현재 어디까지 번졌습니까? 네, 이 주류 언론 등에 따르면 BA.2.75는 현재 인도와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일본 등 12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어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BA.2.75가 인도 등에서 확인돼서 현재 감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릭 토폴 스크립스 연구소 소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BA.2.75에 대한 걱정은 BA.5를 뛰어넘는 8개 변이라면서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더 강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이처럼 자꾸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다 보니까 코로나19의 끝이 없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분석도 내놓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을 앞두고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진화하는 모습이 코로나19가 얼마나 강하고 치명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는 처음 발현이 됐을 때 이 백신이 나오면 종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 세계 보건당국들이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고 조심하지 않는 이상 지속해서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주민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철저히 위생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변이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가능한 사람들은 백신 모두 접종을 받고 또 위생지침 생활화 준수하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